왕년 200뉴스입니다. 역사 얘기를 찍을 건데 책은 두근두근 한국사 1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왜 돌을 깨뜨렸을까? 동물에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날카로운 주먹도끼가 있어요.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깨뜨린 돌멩이가 바로 이런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는 구석선사시대 사람들이 사냥을 하거나 사냥한 것을 다룰 때 사용하던 것인데, 찢거나 베거나 자를 수 있는 주먹도끼는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무겁고 큰 주먹도끼 대신 작고 정교하며 특별한 쓰임새를 가진 여러 가지 돌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 가운데 순배찌르기가 있지요. 우리 눈에 비슷비슷해 보이는 이 돌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지금도 고기를 자를 때, 과일을 깎을 때, 연필을 깎을 때 쓰는 칼의 모양이 모두 다른 것처럼 이때도 쓰임새에 따라 다른 모양의 돌을 만들었어요. 이 중 종류도 있는데 긁게, 밀게, 뚫게, 순배찌르게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달인,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다양한 기술로 능숙하게 주먹도끼를 만들기까지 선배들로부터 도움말을 듣고 손을 다쳐가며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석기 사람들은 돌을 잘 다루는 사람, 즉 돌의 달인이 되었겠죠. 그런데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오른쪽 사진처럼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거나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채집하는 장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석기 사람들에게는 식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자신 있게 열매를 따고 식물을 채집할 수 있어요. 한눈에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어디에 가면 식물이 많은지, 또 어느 계절에 무엇이 많이 나는지, 몸이 아플 때는 무슨 풀을 먹으면 좋은지, 어디에 가면 그 재료를 구할 수 있을지 잘 알았어요. 동물에 대한 지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잘 모르고 사냥에 나가면 사냥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되려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 가면 몇 가지 도구만으로 원시적인 삶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보통 구석기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지고 아는 것도 거의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무런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지혜를 빌려야 할까요? 빗살 무늬는 무엇을 뜻할까? 빗살 무늬는 토기에 그리는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기에 아무런 무늬가 없다면 왠지 단순하고 밋밋해 보일 것 같죠? 지금 사람 토기를 예쁘게 보이려고 애써서 빗살 무늬를 그려 넣은 걸까요?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은 구울 때 더 단단해지라고 무늬를 새기지 않았을까? 또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때 파인 무늬 사이로 붉기를 더 잘 받으라고 그려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림의 뜻에 관심을 기울였답니다. 저는 빗살 무늬 토기, 제 생각은 불을 피워 음식을 조리할 때 파인 무늬 사이로 붉기를 더 잘 받으라고 그려 넣은 것이거나, 아니면 구울 때 더 단단해지라고 무늬를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번엔 다른 눈으로 살펴볼까? 빗살 무늬 토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어떤 그릇을 썼을까요? 이것은 나무나 풀을 엮여 만든 것을 썼을 거라고 추정해요.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런 종류의 그릇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을 거예요. 왜 토기를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1만 년 전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요.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오랜 병역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풀과 나무가 잘 자랐고 그 덕분에 동물의 수도 크게 늘어났어요.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와 조개가 많아졌고
또 이렇게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먹기 좋게 조리를 했어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톡이에요. 톡에는 음식을 안전하게 담아두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끓일 수 있었어요. 이 음식을 끓이면 거친 재료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소화도 무척 잘 되었죠. 특히 당시 많이 먹던 도토리의 떫은 성분을 없애는 데 필요했다고 해요. 토기는 흙으로 빚고 무늬를 그린 다음 불에 구우면 완성되죠. 대부분 이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건 구석기 시대에 견주어서 있는데 이 시기에 돌을 갈아서 만든 도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도구가 갈돌과 갈판인데 이것은 도토리 껍질을 까거나 가루로 만들었을 때 것이라고 추정해요. 또 신석기 사람들은 깨뜨린 돌을 사용하던 구석기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랐어요. 가장 달라진 것은 먹을거리가 늘어나면서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 이동하는 대신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들은 땅을 파 바닥에 다지고 또 둘레에 기둥을 세운 다음 꽃갈 같은 지붕을 두른 움집에서 살았어요. 이때 보통 4-5집이 어울려 살던 것으로 보여요. 어떤 동물이 그려져 있을까? 이 그림에 새겨진 바위는 강가 절벽에 있어요. 크기는 대략 가로 6m, 세로 3m에 이르죠. 이 바위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울주 대곡리 방고대 안각화인데 흔히 방고대 안각화라고 불러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림을 새겼다고 해요. 먼저 바위 왼쪽에는 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있어요. 또 물고기는 보통 옆모습을 많이 그리는데 이 고래들은 독특하게도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것이 많아요. 가장 눈에 띄는 그림은 고래 위에 또 고래가 있는 그림이에요. 새끼를 가진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새끼를 얻고 다니는 건 귀신고래의 가능성이 커요. 리본처럼 두 갈래로 물을 뿌려내는 고래는 북방 긴 수염고래, 또 가슴 지느러미가 긴 고래는 흑동고래예요. 지금 봐도 무슨 고래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래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한 걸 보면 고래를 많이 본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죠. 그 밖에도 상어와 거북 바닥새가 보여요. 이곳에 바다동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뭇가지 같은 뿔이 달린 사슴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몸통에서 사료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또 덤이 빼곡하게 박힌 표범, 또 꼬리가 긴 여우, 짧은 꼬리에 귀가 솟은 늑대, 또 덩치 큰 멧돼지도 등장해요. 이쯤 되면 동물 백과 사전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동물만 있냐고요? 아니죠. 동물들 사이에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숨은 그림처럼 있어요. 기다란 나팔 같은 악기를 부는 사람, 절을 하거나 혹은 춤을 추는 사람, 팔다리를 쫙 벌린 사람, 활로 사냥을 하는 사람, 배를 타고 고래를 사냥하는 사람, 가면 같은 얼굴을 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 고래 그림이 많을까? 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래예요. 동물 그림 200여점 가운데 58점을 차지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도 있다는 점이에요. 왼쪽 그림에서 활처럼 보이는 것은 배예요. 그 위 작은 점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고래를 사냥했을까요? 방고대 안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새겼어요. 방고대 안각화 부근의 신석기 유적지에서 작사를 맞은 고래뼈가 발견되었지요. 또 신석기 시대의 다른 유적지에는 배가 발견되었지요.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석기 시대부터 고래를 사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그럼 빠이빠이.